자, 오늘은 임신 중 꼭 해야 될 과정 중 하나죠. 바로 태아보험입니다. 먼저 제 태아보험 보험료입니다. 15,000원 정도 되죠. 조금 놀라신 분들이 있나요? 태어나면 당연히 조금 오르긴 합니다. 오르긴 하지만 실손까지 다 해서 한 4만원이 조금 넘었나? 아마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보통 뭐 한 10만원에서 조금 많이 나오시는 분들 뭐 13만원 이 정도 나오죠.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저만의 꿀팁, 뭐 암보험이나 뭐 이런 것들 저는 다 최대로 넣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넣고도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저만의 꿀팁 1탄 소아과 의사의 태아보험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제 삼성화재의 첫 가입 페이지입니다. 제가 삼성에서 가입을 해서 여기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D사는 미래 출생 예정 그 생년월일을 넣었더니 다음으로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현대해상은 절차가 복잡해서 제가 안 했고 별다른 뭐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대부분 뭐 한 몇천 원 차이, 뭐 한 만원 차이가 채 안 나니까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회사에서 충분히 상담을 하고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태아보험을 알려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할 때 들어온 페이지가 바로 이 페이지입니다. 실손이랑 태아보험을 같이 가입하면 10만원 정도. 그래서 이제 실손보험 따로, 그 다음에 태아보험을 따로 이렇게 하려고 이제 제가 따로 분리를 해서 이제 가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기본 시작은 전부 프리미엄으로 합니다. 한도는 최대한 내가 받고자 하는 질병들의 한도는 다 최대로 올려놓고 필요 없는 것들을 조금 제거를 해볼까 해요. 저체중아 출생 보장은 키로별로 이제 보험금을 50만원씩 지급을 해줍니다. 뭐 1.5kg면 150만원, 뭐 2kg면 100만원, 2.5kg 이하면 뭐 50만원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주는데, 이거는 미가입을 하더라도 출생 전만 바뀌고 출생 후는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가입을 해도 출생 후는 바뀌지 않죠. 그래서 한 8달 정도만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는 뭐 저체중아에 대한 걱정은 크게 없다 그러면 해지하셔도 되고, 뭐 8개월 동안 좀 불안하다 그러면 8개월 동안만 뭐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뺐고요. 제가 뺀 이유는 일단 실손에서 보장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신생아, 그러니까 생후 한 달까지는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케어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내야 될 돈이 거의 5%가 채 안 돼요. 그래서 막 신생아 중환자실에 뭐 2주, 3주씩 이렇게 입원을 하고 퇴원해도 100만원 이상 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제가 가입을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거를 한 거고, 불안하시면 여러분들은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제거를 했고, 장애가 있는 채로 출생을 하면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건데, 장애가 있는데 300만원으로 큰 차이가 날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다 하고, 선천 이상 진단비는 이제 저는 리프티, 그러니까 우리 왜 기형아 검사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꼭 하라고 권유를 드리는데, 그걸 하면 뭐 웬만한 기형들은 다 걸러지기 때문에 거기서 가입을 했다 치고, 그걸 검사를 했다 치고 저는 이제 제거를 합니다. 수술비는 전부 다 실손에서 커버가 될 거기 때문에 또 뺍니다. 혀유착증 제외한 선천 이상 수술비 뭐 이런 것들도 다 빼고요. 뇌성마비 진단 양육자금이라고 해서 이제 200만원을 주는데, 솔직히 진짜 솔직히 뇌성마비라는 게 이제 아주 장애가 남는 아기들을 태어나는 건데, 이러면 200만원 가지고는 사실 한 달도 채 못 써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제거하고, 다운증후군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프티를 하면 이거는 거의 99% 정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리프티를 하고 다운증후군은 다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가입을 하지 않았고요. 뭐 이런 것들은 다 실손에서 커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어차피 돈 내는 돈은 5%, 그러니까 뭐 1000만원 나와도 한 50만원 보통 그 정도라서 뭐 거의 낼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가입을 안 했습니다. 이제 엄마도 보장한다는 내용인데, 이거는 엄마가 이제 그러니까 산모죠. 산모가 당연히 산모분은 자기의 보험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일단 원래 미가입인 것들은 놔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궁경반, 이게 뭐냐면 엄마의 그 자궁경부 길이가 너무 짧아서 거기를 묶거나 뭐 거기를 조이는 이런 시술들을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보험을 해주겠다 이런 말인데요. 혹시나
이제 요게 자궁 경부가 짧아서 유산을 한 적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하실 거고, 그런 분들이 아니고 나는 실손이 있다 그럼 당연히 어머니 산모분의 이제 실손에서 커버가 될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제거를 하고, 혹시 나는 경관이 짧은 걸 알고 있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하면 되겠죠. 임신 중독증 진단비도 이제 제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임신 중에 이제 혈압이 높아지면 이제 진단비를 받는 건데, 이것도 엄마 실손에서 해결을 하기로 하고 제거를 합니다. 임신 중 당뇨 진단비도 역시나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선별 검사 결과 이상 소견 진단비인데요. 이게 선별 검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운 증후군하고 피 검사하면 이제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니프티를 할 거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 니프티는 보통 14주에서 16주 뭐 그 사이에 많이 하니까 그거 결과 보고, 충분히 결과 보고 가입을 하셔도 절대 가입이 거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니프티 하고 검사 결과 다 보고 가입을 했고, 그래서 요거는 제거를 합니다. 태반 조기박리라는 게 뭐냐면, 이제 엄마의 자궁이 있고 태반이 착 달라붙어 있고 거기서 탯줄이 나와서 아기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자궁과 태반 사이가 이제 들뜨면서 중간에 뭐 피가 고인다든지 아니면 중간이 어쨌든 뜨면 연결이 잘 안 된 거니까 유산의 가능성도 높고 태아가 잘 안 클 가능성도 높죠. 그래서 뭐 이대로 있으면 절대 안정을 시켜서 다시 붙이는 경우도 있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태아가 이제 피가 안 통하니까 태아가 잘 안 크면 유산을 이제 선택적으로 유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엄마 실손에서 커버를 하기로 하고 저는 제거를 합니다. 하고 엄마 골절, 이런 게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하고, 엄마 응급실 대원 진료비는 요거는 뭐 필요하시면 해도 됩니다. 가격은 620원이고 뭐 1년이든 2년이든 620원 하면 엄마들이 응급실 갈 일이 이제 배뭉침 때문에 가끔 갈 일도 생기고, 이제 열이 나면 약을 마음대로 못 먹으니까 가끔씩 응급실에 가서 수액을 맞을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또 1년 내, 그러니까 임신 중에는 2배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600원 정도는 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막 무조건 다 제거하는 건 아니고 요런 것들은 해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엄마 특정 법정 감염병 진단비, 제가 약관을 미리 띄워놨어요. 이렇게 분류표 이렇게 찾으면 뭐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막 이렇게 우리 막 뭐 걸리면 좀 큰일 날 것 같은 우리 이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A형 간염 뭐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데, 엄마가 그래도 조금 걸릴 만한 건 요새 유행했던 백일해, 요거는 뭐 요새 좀 유행했으니까 한 번쯤은 걸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볼거리는 어릴 때 걸렸거나 뭐 사실 성인 돼서 걸릴 일은 잘 없어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소아마비는 다 예방접종 맞았고, 풍진 엄마들 출산 전에 예방접종 다 맞았을 거고요. 홍역도 마찬가지고, 걸릴 만한 게 파라티푸스는 가끔 장염 세게 걸리면 가끔 있습니다. 장염 진짜 세게 걸리면 파라티푸스는 가끔 있고요. 백일해 요새 유행하니까 가끔 있고, 백일해가 조금 유행하니까 뭐 걱정되는 분 18원 정도는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가격이 싸니까 그냥 뭐 넣어 놓는 걸로 합시다. 그 다음 독감 인데, 요거는 요새 독감 걸리면 진료비하고 뭐 요새 이제 타미플루 말고 주사용 독감약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뭐 쓸 수 있으니까 원하시면 할 수 있는데, 엄마들하고 애기들은 또 막 마스크도 워낙 잘 쓰고 예방접종 다 할 거기 때문에 나는 뭐 특별히 안 걸릴 것 같다 하면 미가입하셔도 되고, 엄마 실손 있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가입으로 하고요. 독감 입원 일당도 같이 제거하고, 엄마 응급의료 아나필락시스인데요. 엄마가 30년 동안 아나필락시스가 없었으면 대부분은 없습니다. 뭐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땅콩 알러지 먹고 막 숨 못 쉬어서 막 응급실 가고, 뭐 아니면은 막 갑자기 천식이 엄청 심해져서 막 숨이 막혀가지고 또 응급실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장기에 부종이 너무 심해서 숨이 막히거나 아니면 심장이 너무 잘 못 뛰거나 혈압이 뚝 떨어지거나 이런 걸 이제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데, 30년 동안 없었으면 대부분은 잘 없다. 엄마 실손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제거합니다.
엄마 골다공증을 이제 와서 진단할 일은 잘 없을 것 같고요. 골밀도 검사 비용도 이것도 제거합니다. 엄마 치액 수술비는 어머니 이제 자연분만 하실 분들은 하다가 이제 치액이 생기는 경우가 치질, 치액 이런 거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뭐 요거는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저희 와이프는 뭐 특별한 해당 사항이 없어서 제왕절개 할 거라서 요거는 이제 미가입하는 걸로 하고, 유산 위로금 요거는 사실 이제 아기가 이제 조금 이제 덜 자라가지고 유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위로금을 주는 건데, 자연 유산이 되면 뭐 추가적인 시술은 없을 거고요. 보통 이제 계류 유산이 되거나 이제 아기가 중간에 멈춰버리면 수술을 하게 되는데, 금액이 뭐 시작은 한 30만 원부터 아기가 좀 큰 경우에는 뭐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뭐 수혈 같은 게 있으면 당연히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은 엄마의 이제 실손으로 다 해결하기로 하고 미가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엄마의 3대 질병 진단, 이제 이런 용어가 나오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여기 지금 적혀 있습니다. 암하고 뇌출혈, 급선 심근경색. 그러니까 엄마가 진짜 뭐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리면 10년간 매년, 그러니까 총 4천만 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족력이 있거나 뭔가 좀 불안하다 하면 하셔도 되는데, 이게 7천 원입니다. 그러면 매달 1년에 거의 한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를 내야 되는데, 엄마 실손이나 엄마 암보험이 있다 그러면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요런 거 이제 엄마 보험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질병 상황도 제거하고, 양육비로 이것도 10년간 매년, 그러니까 매년 4천만 원을 받는 거긴 한데, 이럴 일이 없어야 되겠죠. 엄마의 보험에서 해결을 하기로 합니다. 상해 사망은 제거가 안 돼서 뭐 이거는 뭐 200원밖에 안 하니까 뭐 그냥 놔두기로 합니다. 여기까지는 엄마의 해결이었으니까 엄마 실손, 뭐 엄마의 보험들이 잘 되어 있으면 다 제거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자녀에게 입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기가 이제 다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입원을 하면 뭐 일당 3만 원씩 준다. 그 다음에 1년 중에 180일까지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126원이면 그대로 하기로 하고, 중환자실을 입원하면 추가로 뭐 이렇게 주는데 40원밖에 안 하니까 그대로 둡니다. 질병 입원 일당은 5,000원. 이게 왜 비싸냐면, 우리가 상해로 입원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제 질병으로는 뭐 열나면 입원하고 뭐 하면 입원하고, 입원은 수시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비싼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입원할 일은 왕왕 생기니까 요거는 그냥 둡니다. 질병 일당, 질병 중환자실 입원 일당은 그대로 둡니다. 응급실 내원 진료비 2만 원도 조금 비싼 편이긴 한데 그대로 둡니다. 애기들 해열주사 맞으러 응급실 갈 일 꽤 생기고, 막 두드러기 나면 또 생기고, 달빛병원 갈 일도 꽤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대로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대학병원에 입원할 일인데요. 이제 요거는 뭐 400원밖에 안 하니까 그냥 둡시다. 그래서 애기들 관련해서 입원할 것들은 뭐 응급실 갈 것들, 요런 것들은 그대로 두고요. 이제 요런 거는 나는 제거합니다. 간병인 사용인데요. 솔직히 애기를 두고 간병인을 쓸 일이 거의 없죠. 막 엄마 찾는데 옆에다 간병인 둘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거합니다. 자, 그 다음은 입원이 아니고 이제 수술인데요. 상해 입원, 통원 수술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둘 건데, 보통 이제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다 실손에서 커버가 될 거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기는 하고, 100원 정도니까 뭐 큰 돈이 아니라서 그대로 두기는 합니다. 2대 주요기관 하면 뇌랑 심장 두 개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면 받을 돈인데요. 수술할 일이 잘 없지만 12원이니까 그냥 둡니다. 근데 어쨌든 수술비는 실손에서 다 해결이 되는데, 뭐 그래도 싸니까 뭐 다 100원, 뭐 20원, 그 다음에 50원 뭐 이런 식이라서 하고, 충수염 수술비는 그대로 둡니다. 그래도 높은 확률로 뭐 할 때도 있고 하니까. 안과질환 수술비도 싸니까 그냥 둡니다. 뭐 그대로 둬도 되고, 각막 이식 수술비, 각막 이식 3원밖에 안 하니까 그냥 둡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두면 좋겠죠. 그래서 라이트에서 시작을 안 하고 프리미엄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프리미엄에서 깎는 게
훨씬 편합니다. 여기 있는 건 넣을 수도 없어요. 뭐 물론 여기서 플러스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 넣어놓고 빼는 게 훨씬 편해요. 조혈물 세포도 80원이니까 뭐 그냥 넣죠. 그래서 수술 관련해서는 다 그냥 넣습니다. 인공호화호도 사실 안 할 것 같지만 뭐 그래도 넣습니다. 입원도 거의 다 넣었고, 저는 보장은 다 합니다. 저는 다 최대 한도로 넣었고, 이제 엄마 거 다 뺐고 그 다음에 신생아 거 다 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암, 이거는 진짜 짜증나서라도 제거합니다. 아무리 싸도 권리라는 것도 아니고 10만 원은 뭐 주는 것도 아니고 너무 비싸다, 해도 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건 안 합니다.